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 건물 외부.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낡은 경로당 간판을 비춘다. 안쪽에서는 탁구 치는 소리와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문이 열리고 박현수가 들어선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주름진 얼굴에 퍼진다. 주변 노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안쪽으로 걸어간다. 현수는 72세의 전직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 은퇴 후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 작은 빌라 전세에 살고 있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자식들과 나누는 소박한 일상에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 현수가 익숙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박현수?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 현수가 돌아보니 고급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이승철, 73세. 전직 건설회사 임원으로 평생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검정 슬랙스는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다. 승철이, 야, 이게 얼마만이야? 30년은 됐지. 퇴직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눈다. 현수의 손은 거칠고 승철의 손은 부드럽다. 여기 자주 와. 응, 일주일에 3번 정도 탁구도 치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래, 나도 요즘 심심해서 이것저것 다녀보는 중이야. 승철의 말투에는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다. 현수는 승철의 화려한 옷차림을 슬쩍 훑어본다. 예전 회사 다닐 때도 늘 잘 나가던 친구였지.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역시 여유롭게 사는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잘 있고? 현수가 먼저 물었다. 응, 뭐 다들 바쁘게 잘 살지. 승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린다. 나는 큰아들에게 아파트 물려줬어. 10억 정도 되는 거. 와, 대단하다. 자식들 좋겠네.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승철의 웃음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씁쓸함이 배어 있다. 현수는 속으로 약간의 부러움을 느낀다. 나는 자식들에게 그런 큰 것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전세금도 겨우 마련해 준 게 전부였지. 아이들이 섭섭해하진 않을까?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띠리리링. 승철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큰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이 뜬다. 승철의 표정이 순간 밝아진다. 여보세요, 아들아. 승철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빠르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통화가 끊긴다. 승철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진다. 밝았던 표정이 스르르 사라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아들이 바쁜가 보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응, 맨날 바쁘대. 승철은 쓸쓸하게 웃는다. 승철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다. 부재중 전화 17통. 모두 아들에게 건 전화들이다. 승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는구나.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오고 주말에 오라고 해도 핑계만 대고 나는 그저 돈만 주는 ATM기인가.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밝은 소리로 울린다. 띠리링. 화면에 손녀 지우라는 이름과 귀여운 프로필 사진이 뜬다. 지우야. 현수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할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치킨 먹어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현수는 환하게 웃는다. 승철은 현수의 통화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다. 저 친구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손주가 먼저 전화를 하다니. 우리 손주들은 내가 전화해도 잘 안 받는데. 고급 아파트 50평형 거실. 모던한 한국 아파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들이 빛난다. 하지만 공간은 텅 비어 있고 냉기가 감돈다. 승철은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다. 큰 TV만 켜져 있고 뉴스가 흘러나온다. 빈 의자 4개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승철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에 잠긴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예전엔 식구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TV 소리만 덩그러니 들린다. 10억을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12평 작은 빌라의 거실 겸 주방. 좁지만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채운다.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이 정겹게 놓여 있다. 현수는 손녀 지우, 딸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진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래, 많이 먹어. 현수도 덩달아 웃는다. 아버지 요즘 경로당 자주 가신다며요. 딸이 반찬을 덜어주며 묻는다. 응, 친구들도 만나고 탁구도 치고 그래. 좋으시겠다.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너희들 바쁜데 내가 뭐, 내 할 일 찾아서 해야지. 현수는 손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본다. 비록 돈은 많이 못 줬지만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참 좋다. 아이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 그게 더 고맙다. 승철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와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읽음 표시만 뜬다. 승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10억을 줬는데 이것도 못 해주나?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돈만 주는 사람인가? 현수는 손녀를 재우고 딸을 배웅한 후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신다. 휴대폰에 딸에게서 문자가 온다. 아버지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현수는 흐뭇하게 웃는다. 일주일 후 같은 경로당. 현수와 승철이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다. 승철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다. 요즘 잠이 안 와. 승철이 먼저 입을 연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승철은 한숨을 깊게 내쉰다. 있잖아, 현수야. 응.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승철의 목소리가 떨린다. 현수는 깜짝 놀라 친구를 바라본다. 10억을 물려준 친구가 외롭다니. 왜 무슨 일 있어? 승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춘다. 애들이 나를 찾지 않아.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사업 자금도 지원해줬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주말에도 안 오고, 전화하면 바쁘다고만 하고, 승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자식들에게 최고를 주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현수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래도 애들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나도 알아. 나를 피하는 거야. 승철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요구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주말에 오라, 명절에 오라, 손주 데리고 오라. 10억을 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애들 입장에선 그게 부담이었나 봐.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는 애들에게 준 게 별로 없어서 요구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편했던 건가? 너는 어때? 애들이 자주 와. 승철이 묻는다. 응,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돈도 별로 없잖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거든.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자주 오더라고. 승철은 현수의 말을 곱씹는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오고, 나는 정반대로 했구나.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 잘못했나 봐. 돈으로 효도를 강요한 거였어. 애들한테 미안해. 그날 밤 현수의 집. 현수는 작은 방 장롱 위 박스를 꺼낸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다. 낡은 사진들, 훈장, 만년필. 그 사이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나온다. 갈색 가죽 표지에 금박이 벗겨진 수첩. 현수는 조심스럽게 펼친다.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보인다. 자식에게 남길 것. 그 아래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다. 현수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다. 주고 나서 요구하지 마라.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다. 자식이 나를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찾게 하라.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구나. 나는 이 말을 지키며 살았던 건가. 그래서 애들이 편하게 나를 찾는 거구나. 현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늘 온화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내일이 우선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현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는다. 이걸 승철이에게 보여줘야겠다. 친구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며칠 후 경로당의 조용한 상담실. 현수와 승철이 마주 앉아 있다. 현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승철에게 건넨다. 이거 한번 읽어봐. 승철은 수첩을 받아 천천히 읽는다. 주고 나서 요구하지 마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승철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수첩을 내려다본다.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다. 승철아, 우리 이제 애들 생각 좀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현수가 부드럽게 말한다. 애들만 기다리고 있으면 더 외로워. 우리도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해. 뭘 한다는 거야? 승철이 묻는다. 나 요즘 탁구 배우고 있어.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봉사활동도 가끔 가고. 그러니까 애들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 왜 안 돼? 우리도 즐길 권리 있어. 현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애들은 행복한 부모를 보고 싶어 해. 집에 앉아서 우울해하는 부모 보면 죄책감 들잖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애들도 편해. 승철은 현수의 말을 곱씹는다. 그러고 보니 내가 외롭다고 하면 애들이 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편하겠구나. 그래, 한번 해볼까? 승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주부터 같이 탁구 배우러 가자. 그리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보고. 현수가 제안한다. 승철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진다.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이제 내 인생도 좀 챙겨야지. 2주 후 지역 복지관 탁구장. 현수와 승철이 나란히 서서 탁구 라켓을 들고 있다. 둘 다 운동복 차림이다. 강사가 기본 자세를 가르친다. 자, 라켓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현수와 승철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한다. 승철이 공을 치려다 빗나간다. 공이 옆 테이블로 날아간다. 아이고,
승철이 웃으며 공을 주우러 간다. 현수도 웃으며 바라본다. 친구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니까 좋다. 두 사람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연습한다. 처음엔 서툴지만 점점 나아진다. 웃음소리가 탁구장에 울려 퍼진다. 수업이 끝나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신다. 생각보다 재밌네. 승철이 땀을 닦으며 말한다. 그치,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좋더라고. 그때 승철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큰아들 민준이다. 아버지 탁구 배우신다며요. 멋지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승철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다. 아들이 먼저 주말에 온다고 한다. 언제 이런 문자를 받아봤던가. 승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현수야, 아들이 주말에 온대. 그래, 잘 됐네. 현수도 함께 기뻐한다. 승철은 가슴이 따뜻해진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애가 먼저 오겠다고 하다니. 내가 변하니까 애도 변하는구나. 며칠 후 지역 복지관 급식 봉사 현장. 현수와 승철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 이건 302동 105 할머니 것이고 이건 101동 203호 할아버지 것. 자원봉사 담당자가 설명한다. 승철은 도시락을 포장하며 생각한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구나. 나는 그래도 집이 있고 돈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혼자시겠지. 두 사람은 도시락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걷는다. 낡은 아파트의 좁은 복도. 205 앞에서 멈춘다. 문이 열리고 80대 할머니가 나온다. 어머,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현수가 도시락을 건넨다. 승철은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온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애들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으면 정말 외롭게 늙었을 거야. 한 달 후 같은 경로당 마당. 석양이 두 친구를 따뜻하게 비춘다. 현수야, 고맙다. 승철이 먼저 입을 연다. 왜 갑자기?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우울증 걸렸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아니야. 내가 방향을 제시해줬어. 승철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정이다. 요즘은 애들한테 전화 안 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어. 그랬더니 오히려 애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 현수는 흐뭇하게 웃는다. 그렇지. 부담 없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10억을 줘도 요구하면 관계는 무너지고 200만 원밖에 없어도 요구하지 않으면 관계는 깊어지더라. 정말 그렇더라고. 승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가장 값진 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야. 그게 진짜 유산이지. 현수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말이야. 현수가 덧붙인다. 우리도 우리 여생을 즐겨야 해. 애들은 애들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지. 맞아. 이제 알겠어.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야.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이틀 후 복지관 탁구장. 현수와 승철이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다. 공이 경쾌하게 테이블 위를 오간다. 승철이 스매싱을 성공시킨다. 오, 잘했어. 현수가 박수를 친다. 둘 다 환하게 웃는다. 탁구를 마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신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승철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온다. 큰아들이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들 다 데리고 갈게요. 외식하시죠. 승철은 문자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들이 먼저 가족 모임을 제안하다니. 1년 만에 처음이다. 현수야, 봐봐. 승철이 휴대폰을 현수에게 보여준다. 오, 잘 됐네. 가족들 다 만나겠구나. 응, 정말 오랜만이야.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니까.
오히려 애들이 먼저 찾아오더라. 현수가 웃으며 말한다. 그러게 신기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 할 일하고 살았을 뿐인데. 애들이 변하더라. 두 친구는 벤치에서 일어나 나란히 걷는다. 석양을 등지고 복지관으로 향한다. 다음 주에 서예 수업같이 들을까? 그래, 좋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진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 부모는 부모의 여생,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입니다.